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빔 모델과 시각화인데 아마 오늘 세션 중에 유일하게 유니티가 안 나오는 세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발표 부탁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니티 행사에 유니티가 안 들어가고 사실 저희가 이제 오토데스크가 유니티랑 서로 호환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개시켜 줘야 될지 아니면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시켜 줘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시각화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할까 합니다. 시각화는 사실 그 유니티랑 관련도 있을 뿐더러 저희 이제 제품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각화라는 제목으로 시각화 모델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시각화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많이 했죠. 2D 베이스로 설계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 물론 이 도면 자체도 시각화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는 사실 이제 빔 기반으로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모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해 당사자들끼리 협의할 때도 편하고 결정을 내리기도 편한데 물론 여기에 비슷한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현재는 의사소통할 때 이런 식의 이제 시각화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은 빔의 가장 큰 장점, 시각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30%가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훨씬 더 빨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이 첫 번째에 대한 장점도 어떻게 보면 시각화랑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시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꼭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시각화 모델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쉐어하면서 이점이 어떤 건지를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잠깐 VR에 관련된 내용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세션에서 이쪽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지형에 대한 구축입니다. 물론 지형이 필요 없이 그냥 모델만 구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풀 모델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형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지형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현황을 구축을 합니다.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관련된 지작물까지 모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교안을 작성을 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되겠죠. 지형을 구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국토지리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해외 프로젝트라든지 텐더 디자인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 빌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타이핑을 하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을 이제 바운더리를 쳐서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선택한 여기 지형의 노들섬 주변의 지형들이 내 계정의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데이터가 로컬 폴더로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건 좌표를 맞추는 개념인데 경의도 좌표계를 맞추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의 모델을 이제 가져다가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포함된 데이터들은 이제 지형 데이터들 그리고 GIS 데이터들 뭐 이런 빌딩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안이 작성이 되면은 비교안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런 컴포넌트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 디자인을 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일형 분석이라든지 트래픽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유역 분석이라든지 주제도 작성 같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활용을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거기에 매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치수들을 이제 모디파이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형을 이제 가져온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드래핑 합니다. 드래핑된 이미지에서 하천에 대한 쉐입 GIS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데이터, 건물 데이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에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들이 있어요. 층수라든지 높이라든지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을 이제 높이랑 매핑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3D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핑을 하고 원하는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간단하게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정지 작업을 할 때도 그 구배를 내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배를 틀리게 줘서 실제로 정지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절송토량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디테일 디자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이제 오버레이 하는 과정이고, 이때 필요한 것들이 뭐 좌표 정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위치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확한 위치에 넣고 싶으면은 이미지에 내가 이제 좌표 정보를 넣으면 정확한 위치에 임포트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드래핑해서 이제 드래그해서 이제 내가 랩핑을 시킨 과정이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CAD로 그린 도면이 있으면은 CAD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수목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건물 데이터는 이제 뭐 스케치 파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FBX 파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 레빗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로우 파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건물 안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있고 현황에 세 번째 안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을 똑같은 현황을 가지고 내가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을 이렇게 모델링해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죠. 3D 스캐닝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이제 스캐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좌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로우 파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라든지 뭐 가로등이라든지 뭐 식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로 대체를 하면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지형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은 자동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확인만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선을 이렇게 내가 라인을 긋고 나면은 그 차선에 맞게끔 도로가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정확한 위치의 경위도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일조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일조권 분석도 날짜, 시간, 구름의 양, 뭐 바람의 스피드에 따라서 이렇게 일조권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가 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 향후 뭐 50년, 100년 뒤에 이제 차량 대수를 입력을 하면은 실제로 차가 100년 뒤에 밀릴 건지, 어디가 밀릴 건지, 얼마나 밀릴 건지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직진 차로를 더 만든다거나 좌회전 차로를 더 만든다거나 차량을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뭐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데 차량이 뭐 50대, 뭐 시간당 50대, 아니 1차로는 50대, 2차로는 30대 이런 식으로 내가 대수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밀리는 구간에 대해서는 빨갛게 표시가 되고 수치적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모델로 가져와서 결과를 이제 입혀서 영상을 만들어 보면은 실제로 이제 밀리는 구간에는 빨갛게 표시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모델링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는 여기 구간을 내가 교량 구간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교량이 형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PC박스, PC빔, 프레이트 거도교 등의 이제 교량 형식을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모델에 이제 반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거더를 외측 거도 내측 거도 따로 이제 구조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거더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이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리포트도 구조 계산서도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시 설계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넘겨서 이런 식으로 철근을 모델링 한다거나 도면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주로 이제 발주처랑도 협업을 하고 아니면은 서로 스테이크홀더들끼리 협업을 하는데, 그때는 소프트웨어가 없더라도 이렇게 URL을 보내면은 그 URL을 가지고 열었을 때는 이런 식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URL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내가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이제 메신저 형태로 서로 피드를 주거나 아니면 마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한 이력들이 다 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협의를 할 때도 큰 이력 관리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델을 이제 보고 여기 이제 피드를 남기거나 디멘션을 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을 사실 이제 이미 시각화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바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LA라든지 알고 계시는 모든 도시들은 이제 시각화가 되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이제 시각화가 수행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LA 메트로 프로젝트인데, LA가 일정량의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쪽에 투자를 한 프로젝트이고, 한 전체 공사비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규모인데, 역사라든지 철도 라인이 있고 도심지 프로젝트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화 도구의 GIS 데이터들을 이제 지하 매설물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에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도 본사에서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뭐 도쿄도 있고 가끔 있는데 한국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때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사실 이제 서울시 전체를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강남 일대, 지금 여기 계시는 삼성동 일대만 저희가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형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지형에다가 이미지를 드래핑 했습니다. 이미지는 빅맵을 저희가 이미지 드래핑을 했었고, 그리고 하천, 아까 동일하죠. 하천 데이터들, 이제 한강인 거죠. 지금 여기는 그 건물 쉐입 데이터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GBC 현장에 있는 그 건물들을 실제로 모델링을 해서 비교안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 좌표계는 경유도 좌표계이지만 UCS 좌표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거리 측정을 하셔가지고 그 거리의 면적을 추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뭐 건물이라든지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심시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 있고, 현재 여기가 지금 있는 아셈타워고 여기 포엑스죠. 지금 여기가 지금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인 거고, 여기가 이제 GBC,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창인 GBC 센터 지구고, 한전부지의 뭐 현황이라든지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모델링 할 때도 일반적으로 앞에 뭐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했었는데 이런 그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하죠. 비주얼 스크립팅 도구를 이용해서 구조물들을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물들은 비선형의 기하 비선형의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비주얼 스크립팅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량의 경관장의 다른 교량들 사장규까지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모델링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각화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역센터예요. 무역센터가 발주처는 뉴욕, 뉴저지 항만관리청이고 실제로 시행사는 이런 시행사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60개의 로컬, 주, 연방에 대한 그런 협의 당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들을 결정을 할 때 시각화를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두 개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퍼블릭 인포메이션 웹사이트랑 시큐어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60개의 이런 이해 당사자들끼리 뭐 안을 결정을 한다거나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안들이 있었거든요. 건물, 빌딩을 몇 개를 할지 여기 중간에 뭐 문화시설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의 안을 결정을 할 때는 퍼블릭 인포메이션 웹사이트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업무 협의를 할 때는 시큐어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동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아마 이제 서울시랑 같이 정림이랑 유신이랑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실제로 저희가 기본 계획한 모델링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구간이죠. 봉은사역에서 삼성역까지 1km 정도 구간이고 실제로는 이제 지상은 전부 다 이렇게 녹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상은 녹지로 바뀌고 지하 1층이 현재 영동대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 2층, 3층이 상업지구가 되고 4층, 5층, 6층이 이제 뭐 GTX라든지 뭐 KTX 이런 승강장 플랫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실제로 이제 모델링 기본 계획만 해서 이제 갈설만 모델링한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지금 기본 계획이 끝났고 올 연말부터 아마 대안설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할 때는 아마 여기 삼성역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은 실제로 도면이었기 때문에 스캐닝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는 시스트라 사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2D로 할 때도 비교안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평단면들을 이렇게 놓고 안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시스트라 같은 경우는 원클릭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활용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 기반의 어떤 모델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CFD 해석을 해서 실제로 바람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건물이 들어섰을 때 풍속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 얘기했듯이 이미 여러 도시들의 기본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신주쿠 도쿄 모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는 요거는 이제 람볼이라는 회사 컨소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인데 단지 설계예요. 단지 설계인데 아까 제가 그 쌍둥이 빌딩 같은 경우는 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60개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20개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각화 모델을 이용을 많이 했었고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실제로는 이제 20% 정도 타임 세이빙을 했다라고 해요. 정량적으로. 그래서 좀 시각화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그 단순히 시각화 용도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엔지니어링 데이터, 기본을 가지고 있는 설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터키 프로젝트인데요. 터키 이스탄불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터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렇게 메가 프로젝트에 시각화나 3D를 이용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라고 해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이제 빔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은 파일럿으로 진행이 되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게 빔 프로젝트로 리얼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량적으로 뭐 10개월 정도 시간을 세이브했고 18% 정도 코스트가 세이빙이 됐고 마지막으로 VR이나 뭐 이런 AR 등도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VR 사례인데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큐리라고 실제로 그 이런 VR 등을 이용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휴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내가 타블렛을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휴대성이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헬멧을 이용을 해서 홀로그램으로 비춰주면서 속성 데이터라든지 모델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보면서 실제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도까지 실제로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MR 등의 기술들이 마켓 시장이 150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150빌리언이면 150조 정도 되는 사업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VR, AR 등은 사실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 빔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워크플로우를 좀 확장할 수 있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었고 CFD 해석도 했었고요. 일조권 분석도 했었고 뭐 트래픽 시뮬레이션도 했었죠. 이런 워크플로우를 확장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요건 두 번째랑 세 번째랑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면은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단순히 엔지니어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다른 부서 아니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랑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들을 초기에 시공이 완료된 모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 내가 변경된 작업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VR, MR 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 앞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 식의 어떤 확장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